강소연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경찰서에서 수갑 차고 끌려가는 그 모습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결혼빙 자사기, 문서 위조, 명예훼손에 영주의 출생의 비밀까지 이제 그녀의 거리낌 없는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주가 친딸이 아니라는 진실에 몸서리치던 천수에게도 드디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죠. 우리 외유내강 미순이 임신했습니다. 천수도 이젠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요. 한편 흥수에게 상처받은 광숙은 자상하고 다정한 한 회장의 품으로 폭 안깁니다. 백마탄 왕자 같은 동석과 부끄러워하는 광숙. 이 커플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중년 로맨스 이렇게 설레도 되나요? 자, 그럼 오늘도 감정 과몰입 리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강소연은 독수리 술도가 저택의 응접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건넨 매물 등록 서류가 쥐어져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이기적으로 반짝였습니다. 약간의 불안과 초조함은 있었지만 강소연은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이건 내 권리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랑 산 20년의 세월을 보상해주는 마지막 권리라고. 그리고 영주를 위한 일이야. 이 저택은 내 몫이야 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쯧 하면서 독수리 형제들을 무시하던 강소연은 봉투 속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실 주인이나 다름 없던 장수가 사망하고 독수리 술도가는 장수의 직계가족인 광숙에게 상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장수의 동생들은 두 번째 상속인들이었죠. 이걸 알게 된 강소연은 유언장 하나 남기지 않은 장수를 언급하며 광숙에게 재산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신고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남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술도가의 재산을 줄 수 있냐면서요. 장수를 잃은 슬픔으로 눈물 범벅되어 있는 광숙과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소연은 본인 생각만 하며 언성을 높였었습니다. 강소연은 술도가의 일부라도 자신이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술도가 전체를 다 본인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미혼인 장수가 죽게 되면 천수가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니 술도가는 강소연 그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수는 장수의 장례식에 눈썹 하나 비치지 않은 본인의 처보다 장례 내내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자리를 지킨 광숙에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민법상 배우자가 첫 번째 상속인이었으므로 천수는 광숙이 아무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나 그녀에게도 그 권리를 주고 싶었습니다. 광숙은 다정다감했던 장수를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재산까지 신경 써야 하다니. 그가 남긴 저택과 사업 지분의 상당 부분이 본인에게 온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광숙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장수의 하나밖에 없는 부인이었습니다. 결혼을 꿈꾸게 하고 행복을 준 남자 장수. 그의 숨결이 살아있는 독수리 술도가를 광숙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리고 그리워하며 그리고 이미 정들어 버렸죠. 광숙은 자신의 지분을 천수를 설득해 독수리 형제들과 나누도록 종용했었습니다. 심신이 많이 지쳐 보였던 광숙을 보며 천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광숙이 술도가 재산 행세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만들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서류들이 집안에 있었고 그 서류 중에는 가족들의 인감증명서, 부동산 위임장, 상속개시 내역,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있었죠. 강소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수의 인감증명서와 각종 등기 서류를 몰래 빼앗아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독스러운 그녀는 독수리 술도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속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술도가의 주인은 사망한 오장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이를 이용해 차남인 오천수와 부인인 자신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게 되었고 매도한다고 부동산 중개인을 속였습니다. 중개인은 그녀가 미리 훔쳤던 각종 서류들 그리고 위조한 위임장으로 속았던 것이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부동산 등기 권리증. 그녀는 부동산에 독수리 술도가를 매물로 내놓음으로써 100년 가까이 지켰던 오씨 가문의 전통을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아이인 영주를 살뜰하게 살펴주었던 가족들을 배신하고 전통을 무시하며 법을 지키지 않은 이기적이고 무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독수리 형제들 그리고 술도가를 아낀 광숙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소연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서류를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저택 빨리 팔아줘요. 4명이니까 문제 없죠? 벌써 저택에 관심 있어 하는 투자자가 있다며 중개인은 답변했습니다. 강소연은 가계약금을 본인 계좌로 보내면 된다며 계좌 정보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처럼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기분 좋은 강소연은 음료수 사 먹을 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30억 정도면 팔리겠지? 강소연은 술도가 매도 시 얻을 현금을 생각하니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그녀는 돈 많은 사업가의 애인으로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를 임신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사업가에게 임신했다며 책임지라고 선포했지만 영주의 생부인 유부남 사업가는 그녀의 얄팍한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로 강소연을 내쳤습니다. 좌절한 강소연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는데 그것이 강직하고 순진한 오천수였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우연스레 천수를 알게 된 그녀는 어느 날 술에 약한 천수를 술자리에 끌어들여 모텔로 데려가 하룻밤을 보낸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천수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책임감 강한 성격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당시 정말 안타깝게도 우연히 성인이 되어 만난 미순과의 저녁 식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강소연의 옆에 있어야 함을 애써 상기시키며 성인이 되어 만난 미순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장수, 당시 오형제의 부모 역할을 하던 마청은 강소연의 욕심과 뻔뻔함을 꿰뚫어 봤었습니다. 그는 천수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천수의 간청과 강소연이 조카를 임신했다는 것을 믿어 마지못해 허락했었죠. 소연은 그렇게 독수리 술도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못마땅하게 보는 장수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가는 강소연을 미수는 눈여겨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예쁜 얼굴에서 나오는 표독스러운 음성. 그 여자는 술도가 저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언젠가 천수의 외로운 고시원 방에서 본 가족사진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아름답지만 눈은 사나웠던 그녀. 천수의 전 와이프인 것을 미수는 기억해냈습니다. 술도가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았다고? 문미수는 그녀가 왜 다시 나타났는지 그리고 술도가가 왜 그녀 입에서 나오는 건지 보통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할 거라 생각했던 그날 왜 천수가 못 만났는지 상황이 대충 그려졌죠. 겉모습은 착하고 유순해도 문미순, 그녀는 강단 있고 자기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멋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당장 광숙과 천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한창 해외 수출로 바이어들과 면담 중이었던 탓에 그 둘은 미순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던 미순은 공장장인 고자동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장장님, 저 문미순입니다. 저 지금 술도 가러 갈 건데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미순에게 상황을 들은 고자동은 눈썹을 치켜뜨며 놀랐고 곧 미순은 술도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지옥분에게 연락을 취했죠. 네 언니. 옥분의 살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미수는 그제서야 미소가 지어였습니다. 옥분 씨, 부동산 잘 알고 있죠? 천수의 전 아내가 술도가 저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떡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술도가로 향하고 있는데 옥분 씨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언니. 제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전화 다 돌려볼게요. 고마워요. 강소연의 한 짓에 미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술도가를 매물로 내놓았다면 미수는 그녀를 꼭 죗값을 받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고자동도 광숙과 천수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미순이 술도가로 도착하니 그 둘은 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소연, 그 여자가 대체 어떻게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공장장님.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옥분 씨가 부동산 통해 알아봐 보고 있어요. 고자동은 독수리 술도가의 창고를 천천히 둘러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덩치 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나이의 기운은 마치 오래된 참나무 술통처럼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죠. 사무실 책상 서랍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고 서류철이 살짝 뒤틀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감히. 고자동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기억과 그의 땀으로 버무려진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그는 이 술도가에서 새 삶을 꾸렸었습니다. 그때 미순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옥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순 언니, 언니 말씀이 맞으셨어요. 술도가가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어요. 너무 이상해서 부동산 소장님한테 물었더니 아무 이상 없는 물건이라고 하시래요. 본인이 등기와 서류 다 확인했다고 하시는데 너무 이상해요, 언니. 확인 고마워요, 옥분 씨. 광숙 씨랑 천수 연락 닿으면 바로 부동산에 가보라고 할게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옥분과의 통화를 들은 고자동의 고함 소리가 독수리 술도가를 울렸습니다. 그에게도 독수리 술도가는 직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었죠. 사장 내외에서부터 시작된 인연. 고자동은 강소연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휴지통에 버려진 찢어진 서류. 오래된 서류를 살펴보니 장수가 상속받았던 술도가의 서류, 각종 위임장 그리고 가족의 인감증명서까지. 미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류를 유심히 보던 고자동은 오장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지만 날짜가 미묘하게 다르고 필체는 장수 것이 아닌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도장의 인주가 너무 선명해요. 장수 형님의 서류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색이 바래야 하는데 미수는 천수에게 급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천수야, 내 전 아내가 서류를 위조해 술도가 저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것 같아. 한편 한동석의 호텔 사무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마강숙은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이제 박바이어들하고 미팅이 끝난 새로운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간밤 강소연이 이간질하여 시동생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았고 공주실과 흥수의 입씨름이 있었죠. 그녀에게 백마탄 왕자님이나 다름없었던 동석. 아직도 자신의 손을 꽉 잡은 동선의 크고 단단한 손바닥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광숙 씨,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 함께 새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광숙은 궁금증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시작이요? 독수리 술도가에서 나옵시다. 아니, 어떻게? 광숙 씨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요. 수출 업무로 고생하고 있는데 내 여자가 그런 취급받는 거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는 동석은 말과 다르게 광숙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출 업무를 마무리하고 싶으면 마무리해도 괜찮다며 본인 곁으로 와 마음 편히 지내라는 한동석 회장. 광숙은 그의 제안이 못내 고마웠습니다. 술도가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광숙 씨도 사업에 소질이 있어 보여요. 내 곁에서 호텔 일을 배워도 됩니다. 호텔 안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계속 광숙 씨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살풋 웃으며 다정한 말을 내뱉은 동석에게 광숙은 얼굴이 붉어질 뿐이었습니다. 장수는 본인이 직진해서 얻어낸 사랑이었습니다. 쑥맥 같은 그가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동석 회장은 장수처럼 다정하긴 하지만 그 결이 달랐습니다. 평생을 엘리트로 재벌가의 자제로 지내온 그는 성품은 고고했고 결단은 빨랐으며 이를 실행하는 추진력은 광숙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와 함께 호텔 사업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술도가를 떠나서 진짜 광숙 씨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죠. 진심이 담긴 그의 중저음의 목소리는 광석의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했습니다. 우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그의 말이 애틋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가 사고 났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무것도 다친 곳 없이 병실에서 나오는 한 회장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광숙은 미처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깊어진 줄 몰랐었습니다. 광숙의 작은 손을 꼭 잡은 한 회장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금 상황이 좀 난감해지긴 했지만 흥수 도련님이 감정적이라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이해합니다. 친누나처럼 따랐을 흥수의 상실감을 광숙은 이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목 놓아 울던 흥수였습니다. 흥수에게 장수는 남다른 존재였을 테였습니다. 펀드 매니저인 둘째 천수, 하버드대를 졸업한 경제학 박사 넷째 범수, 피지컬도 머리도 좋아 특수부대 에이스로 활약했던 막내 강수. 그 속에서 흥수는 못난 오리새끼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형제들의 사랑이 깊었어도 흥수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예술 계통이었지 큰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없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장수는 흥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었고 광숙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아픈 손가락 같은 흥수를 더 챙겼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알아서 지 앞가림을 하고 있지만 마흔이 넘어서도 어느 한 곳에 정착도 못하고 철도 없는 흥수를 살뜰히 챙긴 건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죽던 날 흥수는 또다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하지만 광숙이 그런 장수의 자리를 대신 해주고 있었던 거였죠. 흥수는 광숙에게 누나 같아서 좋고 이번에도 자기를 받아줘서 고맙다며 수줍게 말했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가장 감정적이지만 가장 정이 많은 흥수. 광숙은 흥수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며 한동석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흥수도련님에게는 장수씨 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광숙씨가 시동생들에게 잘했던 거죠. 어제는 미안하고 감사했어요, 회장. 아니, 동석씨. 살풋 광숙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한 동석은 빨갛게 달아오른 광숙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엽고 예쁜 광숙씨를 나만 보고 싶은데 귀까지 빨갛게 물든 광숙을 동석은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 광숙을 잡아 당기니 힘없이 자신의 품에 쏙 안기는 사랑스러운 여자. 한동석 회장은 요즘처럼 기쁘고 사랑스러운 날들이 과거에 있었던가 생각했습니다. 광숙이 품 안에 안겨 있으니 은은한 꽃향기가 동석의 콧끝을 지나가고 부드럽고 연한 갈색 머리는 쓰다듬을 때마다 동석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감촉이 못내 아쉬워서 동석은 계속 광숙의 머리를 쓰다듬었고요. 그리고 광숙의 볼을 매만지다. 이내 허리를 꽉 안아버리는 동석의 행동에 광숙은 그저 심장이 터질 뿐이었습니다. 숨 막혀요, 회장님. 들릴까 말까한 목소리가 동석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풋하고 웃으며 동석은 힘을 주던 팔을 조금 풀어 이젠 광숙의 등까지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 이제 나에게 왔을까? 아이, 뭐예요 회장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동석의 사랑 고백. 광숙은 두 손으로 한 회장을 감싸 안으며 답합니다. 저도 동석 씨 무척 많이 사랑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동석의 친구 박형준이 들어왔습니다. 동석아, 나 물어볼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후다닥 떨어지는 광숙을 다시 붙잡는 동석은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는 형준에게 말했습니다. 노크 좀 해라. 회장실을 벌컥벌컥 들어오는 손님이 어디 있냐? 아, 정말 미안. 마 대표님 미안합니다. 하, 얼굴이 빨개진 광숙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한 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광숙의 손을 꼭 붙잡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상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광숙 씨, 우린 잘 못한 거 없어요. 형준이 저놈이 잘 못한 거지. 아하, 마 대표 잘 지내시죠? 멋쩍게 웃으며 소파에 앉은 형준은 동석이 이 녀석 요즘 광숙 씨 덕에 인생이 피어나더라고요. 하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박형준은 한동석 회장과 오랜 친구로 동석이 아내와 사별한 후 일에만 매달리다 광숙을 만나며 다시 사랑을 시작한 걸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동석이는 진중하고 다정하지만 표현이 서툴 때가 있어요. 잘 봐주세요. 라고 광숙에게 진심을 전달했던 그 덕분에 광숙은 한 회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난기 많던 형준의 표정은 곧 굳어졌습니다. 마 대표님, 혹시 강소연이라는 여자 아는 분인가요? 저희 둘째 시동생 전 와이프예요. 아직 이혼은 못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호텔에서 우연히 봤는데 설마 했어요. 마 대표님한테 인사하길래 아시는 사이인가 했는데 시동생분 와이프이면 그 여자 말이에요. 형준이 들려준 이야기는 광숙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형준은 한숨을 쉬며 강소연은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악명 높은 여자로 주가 조작으로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거치장은 화려한데 속내는 천박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와이프 때문이었다고 했죠. 형준의 와이프가 봉사활동과 학부모 모임에 자주 참여하는데
딸 앞에서 남편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해서 기억에 남아 형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딸 이름이 아마 영주였죠? 맞아요. 오영주. 그런데 마 대표님, 그 딸이 말끝을 흐리던 형주는 더 놀라운 사실을 광숙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강소연 그 여자는 술자리를 엄청 좋아한다고 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 전문직 남성들이 있다고 하면 빠지지 않는다고 했죠.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생활비를 조금 밖에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자식도 아닌 제 딸을 친딸로만 알고 끔찍이 여긴다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여자의 가정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광숙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동석의 놀란 외침에 형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이프한테 그 여자와 바로 떨어지라고 했어. 그런 사람과 엮이면 안 된다고. 한동석은 천수를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20년 가까이 영주를 애지중지 키운 천수의 헌신이 떠오르며 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그냥 둘 일이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고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실을 천수 도련님께 알려야 할까요? 동석은 고민에 빠졌고 친자 확인서를 본인이 알아보겠다고 광숙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아버지로서 동석은 천수의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 짐을 느꼈습니다. 때론 진실을 숨겨야 할 때도 있지만 천박한 여자의 아이를 철석같이 친딸로 여기는 천수를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선수는 미순의 메시지를 보고서 바로 술도가로 달려갔습니다. 선수야, 이건 가짜야. 미수는 사무실에서 찾은 쓰레기통에 있었던 서류들을 천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수는 강소연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죠. 강소연. 선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심정이었죠. 선수는 소연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딸 영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움을 느꼈습니다. 근 20년간 그는 영주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낸 돈, 매달 보낸 손편지, 그녀의 졸업식 사진은 그의 보물들이었죠. 천수야, 물 좀 마셔라. 고자동의 한마디에 잠시 영주 생각에서 벗어난 천수는 고자동이 건넨 시원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냉수는 천수의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는 폭풍 전야였습니다. 강소연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서류를 넘기며 이 저택 빨리 팔아달라고 종용까지 했다고 하니 독수리 형제들은 배신감에 온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술더거로 들어온 강소연은 평소답지 않은 험악한 분위기에 약간 겁을 먹은 듯 했으나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냐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영주 엄마! 뻔뻔한 강소연의 천수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강소연이 앙칼지게 대답했습니다. 장수 씨 도장을 위조해서 우리 술도가 저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에요? 강숙이 화를 참지 못하고 강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뜨끔한 것도 잠시 강소연은 왜 그랬는지 입장을 전달합니다. 선수와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당시에 선수가 술도가의 강소연의 지분은 유지한다라고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주랑 살기 위해서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사장하는 척, 불쌍한 척을 했죠. 마침 술도가의 가장 높은 가격을 사주겠다고 하는 투자자가 나타났고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며 형제들을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였죠. 자계약금 3억 원을 받았으며 이것도 사실 나누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꼭 뻔뻔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지분을 인정한다고 했어? 기억 안 나? 여기 메시지. 네가 막혀하는 선수를 대신해 공주씨를 대신 강수연의 폰을 뺏어본 메시지에는 영주를 키우다가 돈이 부족하면 말해. 그리고 영주 술도가로 간다고 하면 보내. 여기도 가족이고 또 집이니까. 이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지분을 인정한다는 소리가 있어? 어이없어하는 공주실에 강수연은 답했습니다. 영주한테 집을 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분이죠. 내 권리, 우리 집.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윽박지르며 일어서는 천수를 흥수가 간신히 매달려서 말렸습니다. 가계약금 돌려주고 매물 등록도 없던 걸로 해. 당장 원상복귀시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3억이 아니라 6억을 줘야 한단 말이야.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가 당신 형사고발하기 전에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좋을 거야. 서슬퍼런 술도가 식구들의 모습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강소연은 우선 후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술도가 밖으로 나오면서 한덕서 회장을 만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음날 강소연은 LX 호텔 로비를 지나 한덕석 회장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원피스는 화려했으나 아름다웠고 긴 머리는 세련되게 물결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문손잡이를 잡으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저택을 부동산에 내놓은 그녀의 계획은 문미순에 의해서 서류 위조로 들통났고 선수의 날선 비난은 그녀를 궁지로 밀어넣기 충분했습니다. 오영재의 분노와 공주실의 앙칼진 비판은 그녀의 뻔뻔한 자신감에 흠집을 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동석 회장, 르넥스 호텔의 수장이자 마강숙의 연인, 그의 부와 권력은 소연의 위기를 뒷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보였습니다. 강소연은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마강숙 따위가 나보다 더 매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녀는 속으로 마강숙을 비웃었습니다. 강숙은 털털하고 소박한 여자이지만 강소연의 눈에는 시장통에서 막걸리를 파는 아주마름만 보였기 때문이었죠. 반면 강소연은 자신의 세련되고 도도한 여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돈 많은 남성을 공략해 자신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선수를 속여 결혼했던 것처럼 한동석도 그녀의 매력에 넘어오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 강소연입니다. 술이 술다가라 일로 찾아왔어요. 잠깐 시간 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한동석은 책상에서 서류를 보던 중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강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건조했습니다. 독수리 술더가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도움을 주던 그였지만 찾아온 사람이 강소연이라니 한 회장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부회장 천수를 업신여기고 영주의 출생 비밀하며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강소연의 뻔뻔한 행태는 그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다 보이지 않았기에 그는 예의를 갖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강소연은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우아하게 꼬였고 눈빛은 동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소연은 머리카락을 살짝 만지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저 정말 억울해요. 형님이 쓰러지신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택은 제 권리였고 영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강숙은 강소연이 벌일 일을 듣고 나서 잠시 어지러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한 회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부축할 수가 있었죠. 그 과정을 지켜본 한 회장은 분노로 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착해 보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녀의 모습은 동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석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강소연 씨, 위조 서류로 술도가를 팔려한 건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소연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미소를 되찾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해세요. 저 사실 마광숙, 아니 형님이랑 화해하고 싶어요. 그녀는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같은 분이 형님 곁에 계신 거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형님은 좋은 사람이지만 좀 평범하잖아요. 회장님은 더 특별한 사람과 어울리셔야죠. 그녀는 동석의 손을 스치듯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술도가를 현대적으로 리브랜딩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금 일부를 댈게요. 회장님 호텔과 제 비전이 만나면 대박 날 거예요. 강소연은 동석의 사업가적 욕망을 자극하며 동시에 자신의 매력으로 그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이 평범한 강숙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할 거라 자신만만했으니까요. 동석은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소연 씨, 지금 마대표를 깎아내리는 겁니까? 회장님, 그게 아니라 강소연은 화가 난 한 회장의 표정을 보자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소연의 일은 그저 선수 동생의 개인사가 아니라 이젠 자신의 여자까지 건드린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마 대표는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서 수동생들을 또 위해서 본인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평범함이라면 내게 가장 소중한 특별한 가치에 흠집을 낸 겁니다. 동석은 소연을 돌아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방에서 당장 나가세요. 강소연의 얼굴은 눈에 띄도록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한 회장의 반응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 놀란 강수연이 동석에게 애걸하려고 했지만 동석은 그녀를 매몰차게 끊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소연 씨,
여태껏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활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김비서, 손님 나가신다. 배웅해. 한 회장의 짜증 섞인 말에 김 비서는 불이 나게 회장실 방으로 들어와 강소연을 잡았습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녀를 김 비서는 힘을 써서라도 데리고 나가야만 했어요. 강소연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붉은 원피스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살려고만 한 것뿐인데 이날하던 천수도 버러지 보는 듯 했던 한 회장도 강소연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소연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 경찰들이 들이닥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소연 씨, 혼인 빙자, 사기 결혼, 문서 위조, 명예훼손죄로 체포합니다. 강소연의 앙칼진 소리에 경찰들은 영장을 내보였습니다. 실은 강소연은 부동산 가계약금 3억 원을 가지고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입 배상을 하려면 3억 원이 더 필요한데 그럴 형편은 되지 않았죠. 부동산 소장에게도 계약 취소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부동산법에 따라야 한다며 그녀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천수하고는 법적 부부이니 천수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고 자신은 잠시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독성 회장을 만나고 온 당일 저녁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니 강소연의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차가웠던 한 회장의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번뜩 기억나는 강소연은 이 개 XX 하며 나지막히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어디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 있냐고 강소연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신드렁하게 미란다법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가는 내내 강소연은 억울하다는 말만 내뱉었습니다. 경찰은 강소연이 너무 시끄럽고 저런 여자니까 이런 짓을 하지 하며 끌끌 혀를 찼습니다. 강소연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제목이 줄줄이 나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결혼, 문서 위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그녀는 궁지에 물렸습니다. 오해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양재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찾아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한동석의 친구 박형준이었습니다. 강소연이 미국에 있었던 만행을 알려준 장본인이기도 했죠. 그는 강소연의 제목을 경찰에게 고했습니다. 특히 천수와 강소연의 결혼은 위자료를 반환하고 결혼 자체를 무효화할 사기 결혼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천수님이 왜 네 분이 강소연 씨를 사기죄, 문서 위조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사기죄로 강소연 씨는 오천수 씨를 속여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을 체결했으나 고의적으로 그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 오천수 씨의 정치적 스트레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소연 씨는 거짓 임신 주장을 통해 20여 년 전 오천수 씨를 결혼으로 유도했으며 이는 사기죄로 징역 7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거짓 임신? 무슨 소리야? 영주에 침입받는 오천수야. 강소연의 목소리가 경찰서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대꾸하지도 않고 그녀 앞에 친자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증거 보세요. 네가 조작한 거 아니야? 분노에 찬 강소연을 본 형주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강소연 씨는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사망한 오장수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하였고 상속자들의 인감 증명서를 불법으로 갈취하여 위임장과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달받은 증빙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문서 위조죄로 징역 7년 이하의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입니다. 강소연 씨는 미국에 지낸 한인 커뮤니티에서 영주가 천수 씨의 아이가 아니라고 떠벌리며 오천수와 오형제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징역 2년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취소 사유에 흥분함으로 강소연은 애초에 오천수 씨의 부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와 관련된 그녀의 주장을 무효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강소연 씨의 일에 독수리 술도가가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책임도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잘 알겠습니다. 강소연 씨 사기 사건은 곧 검찰에 이관하겠습니다. 강소연은 박형준이 미국 지인으로부터 받은 음성 파일, 부동산 관련한 미순과 고장동, 그리고 지역분의 증언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며 그제서야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특히 미손의 서류 분석은 그녀의 죄를 밝히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길어도 보고 아이가 있다며 감정이 호소하기도 했지만 강소연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올 수도 없고 천수는 강소연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버려버렸습니다. 경찰서에 오는 독수리 술도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의 대변인 박형준만이 강소연을 찾아와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억울해. 억울하다고. 강소연의 물은 섞인 비명이 구치소를 울렸지만 그녀의 죄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경주는 현재 상황을 한동석 회장과 더불어 오천수 부회장에게 연락해 전달했습니다. 오천수 부회장은 강소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 형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천수의 답답한 가슴을 헤아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독수리 술도가의 작업실은 저녁 햇살로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바루통 옆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영주가 그의 어깨에 엎여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강소연의 거짓이 드러난 이후에 천수의 가슴은 깊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소영과의 혼인은 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사기 결혼, 영주가 천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짓으로 그를 속인 20년은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정소연은 문서 위조,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서에 끌려갔고 한인 커뮤니티와 영주마저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천수는 드디어 강소연에게 벗어나긴 했지만 그의 20년간의 헌신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미수는 작업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딘지 모르게 살짝 떨리고 있었죠. 선수의 첫사랑이자 이제 그의 연인인 미수는 그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의 악랄한 배신과 상처받은 광숙으로 인해 혼란한 독수리 술도가에 소식을 전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수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미순을 보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순아, 언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피로와 슬픔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미순은 천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죠. 수야,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수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주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20년 동안 속았어.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게 갈라졌습니다. 예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수야, 너의 헌신은 바보 같은 게 아니야. 너는 영주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천수 너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주었을 거야. 그 소중한 시간, 천수 너가 가졌던 행복들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진실이야. 따뜻한 그의 말에 천수는 손을 들어 사랑스러운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순아, 난 너에게도 참 미안해. 네가 내 첫사랑이었는데 나는 그때 그 당시 너와 할 저녁 식사로 하루 종일 들떠 있었었어.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결국엔 20년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 미순의 가슴이 찡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천수,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우연히 만나게 된 어느 청춘의 그날, 강소연의 거짓으로 둘은 만나지도 못했고 가슴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강소연은 천수를 술자리에 끌어들여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했다고 속였으며 인간 강한 천수는 그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천수로 설렜지만 연락이 없어진 그를 마음 깊은 곳에 첫사랑의 추억으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수는 숨을 고르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선수야,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선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수나 무슨 일인데? 미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 우리 아이가 생겼어.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에 결혼 생활에서 몇 번을 시도를 해도 안 됐던 임신이었습니다. 몇 주 됐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차마 말을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의 눈이 커지고 그는 멍하니 미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순아, 진짜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수야, 우리 아가야. 라고 말하는 그녀의 미소는 참으로 해사했습니다. 선수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리며 미순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네 아이가 있어. 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미순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미순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는 거야? 그는 미순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순아,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곧 미안함이 섞였습니다. 너무 미안해. 상황이 이래서 네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선수는 미순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순아, 내가 다시는 아프게 안 할게.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아기 예쁘게 키우자. 미수는 그의 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선수야, 우리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그의 뺨에 손을 얹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는 걸 거야. 선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미순아. 우리 아기 너랑 내가 같이 키울 거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말이야. 그는 미순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 술더가의 작업실은 따뜻한 햇살처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숙과 공주실이 작업실로 들어오게 되면서 광숙은 천수와 미순을 보고 반갑게 물었습니다. 천수 도련님, 미순 씨,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공주실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야? 분위기 좋네? 미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습니다. 그게 천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형수님, 사돈 어르신, 저 아빠 됩니다. 우리 미순이가 임신을 했어요. 정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이게 무슨 경사야? 너무 축하해요, 정말. 정숙은 미순을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수도련님, 너무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선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님, 사돈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니셨으면 그렇게 법적 분쟁이 빨리 끝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강소연이 바로 경찰서로 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형수님. 미순이랑 아기는 이제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는 미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